나는 항상 침묵으로 버텨왔다. 그게 내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사무실 회의실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상사가 내 어깨를 스치며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 씨, 오늘 저녁에 같이 술 한잔 어때? 내가 좀 더 유연해지면 승진도 문제없어. 그의 손이 내 팔을 잡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팀장님.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팀장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머 감각이 없네? 그냥 농담이었어. 그런데 내 태도가 문제야. 지은 씨, 내일 인사팀에 연락받을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번쩍이는 빌딩들 사이로 내 인생이 스치듯 지나갔다.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지은아, 우리 집안의 비밀은 내가 지켜야 해. 평범하게 살아. 그게 내 안전이야. 아버지는 삼성만큼 큰 재벌 회사의 창업주였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였다. 나는 그의 숨겨진 딸로 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들어왔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모욕을 삼켰다. 입사 첫날부터 시작된 그들의 시선. 저 여자,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온 거지? 학력도 별로 안 보이던데 커피를 타오라는 말, 야근 강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지은 씨는 그냥 운이 좋았나 봐.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네. 나는 웃으며 넘겼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이게 내 선택이야. 참아야 하지만 그날 팀장의 손이 닿은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울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를 때릴 때마다 그 손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메일이 왔다. 즉시 사직 처리. 회사 규정 위반. 나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로비에서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지은 씨, 왜 그래? 팀장님이 뭐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게 두려웠다. 아버지의 유산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내 분노가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지은아, 내가 선택할 때가 올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아버지가 남긴 백도어였다. 처음으로 그 힘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한 걸음 더 기다려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사무실로 갔다.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출입증은 아직 유효했다. 로비에서 팀장을 마주쳤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어제 일은 잊어버려. 다음 회사에서 조심해.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미소 뒤에 숨긴 건 폭풍이었다. 사무실로 들어가 내 자리를 정리했다. 동료들이 슬쩍 쳐다봤다. 누군가 물었다. 정말 나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그만할래.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찼다. 팀장의 비리. 그게 시작이었다. 몇 달 전 우연히 본 이메일.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해고된 지 1시간도 안 돼 나는 익명으로 그 파일을 언론에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대형 IT 기업 팀장의 횡령 증거.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파일이 날아간 직후 나는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쳐다봤다. 뉴스가 뜨기 시작했다. 충격. IT 업계 거물 팀장. 회사 자금 5억 원 횡령 의혹. 댓글란은 이미 난리가 났다. 이런 놈이 어떻게 팀장까지 올랐지? 여성 직원들 괴롭혔던 그 인간 맞아. 내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팀장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사무실로 돌아가 보니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끌려나갔다. 동료들이 웅성거렸다. 지은 씨가 왜 나간 거지? 갑자기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다.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메일이 왔다. 이번엔 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아가씨, 팀장의 변호 과정에서 집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바로 내가 두려워하던 부분이었다. 아버지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회사를 세우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숨겼다. 나는 고아로 자랐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서였고 임신 사실을 숨기다 홀로 나를 키웠다. 어머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 아버지의 유언 집행인이 나를 돌봤지만 나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IT 회사에 들어갔다. 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위협받고 있었다. 팀장의 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옛 프로젝트를 훔쳐 팔아넘기려 했다. 그걸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추억이 떠올랐다. 입사 첫 해, 팀장이 나를 불렀다. 지은 씨, 내 이력서 봤어. 왜 이런 회사에 왔지?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그의 눈빛이 탐욕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그냥 도전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달 저녁 초대, 술자리 압박. 동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팀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네. 잘해라.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야근을 하며 울었다. 왜 나만? 왜 이 회사에 왔을까?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았다. 아버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회사는 이제 내 사촌 형제가 운영했다. 그들은 나를 몰랐다. 나는 그림자였다. 뉴스가 더 퍼졌다. TV에서 앵커가 말했다. 피해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 한 명이 내 이름이 언급되기 직전 나는 핸드폰을 껐다.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팀장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평범한 여자잖아.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다음 날 회사로 전화가 왔다. 인사팀장이었다. 지은 씨,
어제 일은 오해예요. 복직할 수 있게 해줄게요. 나는 웃었다.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아버지의 유산 파일을 봤다. 회사의 지분 30%. 그걸 공개할 때가 왔다. 사촌 형제에게 메일 보냈다. 오빠, 나야. 지은.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어. 첨부 파일엔 모든 증거. 팀장의 횡령, 그리고 내 혈액 검사 결과. 아버지의 딸임을 증명하는 거였다. 보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이게 끝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사람들 사이로 스며드는 나의 분노가 이제 자유로웠다. 메일이 간 지 30분 만에 사촌 오빠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응, 오빠. 아빠의 유언대로 숨겼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는 침묵했다. 배경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 씨. 당장 회사로 와. 기건. 큰일이야. 나는 택시를 탔다. 회사 빌딩 앞에 서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당신이 피해자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증인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이 떨렸다. 사무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촌 오빠, 형님, 그리고 다른 이사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일어섰다. 지은아, 앉아. 이게 다 뭐야? 오빠가 물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팀장의 횡령은 시작일 뿐이에요. 회사가 썩어가고 있어요. 아빠의 유산을 지키려면 제가 나서야 해요. 방안이 조용했다. 형님이 입을 열었다. 내가. 아버지의 딸. 왜 이제야?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우리가 모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요. 안전을 위해. 하지만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팀장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날 회의는 길었다.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팀장의 이메일, 자금 흐름, 심지어 여성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기록. 한 이사가 물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그들은 충격받았다. 오빠가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가 몰랐어.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일까? 회의가 끝난 후 오빠가 나를 데리고 지붕으로 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왜 참았어? 왜 말 안 했어? 나는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오빠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혈액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최고야. 입사 성적 1등이었잖아.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입사 후 나는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여자가 무슨 여 팀장의 말, 나는 그걸 삼키며 일했다. 야근, 보고서, 모든 걸 완벽하게. 그런데 승진은 남자 동료에게 갔다. 내가 여자라서 팀장의 속삭임. 그때마다 나는 집에서 울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엄마, 왜 나만 이렇게 살아? 이제 그 모든 게 터져나왔다. 지붕에서 내려오며 오빠가 말했다. 팀장은 감옥 갈 거야. 그리고 내 자리,
최고 임원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변화가 필요해요. 여성 직원 보호 정책,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리드해.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다. 숨겨진 상속녀 등장. 회사 개혁 선언 내 사진이 실렸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저는 그냥 직원이에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존중받아야 해요. 댓글은 엇갈렸다. 영웅이네. 갑자기 상속녀. 돈 때문에 그 비난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셨다. 창밖 불빛이 반짝였다. 이게 자유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옥. 다음 날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 누나, 고마워.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게. 그 말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팀장의 보복. 아니면 가족의 압박.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복수가 끝났을까?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성 직원들을 위한 상담실이 생겼고 인사평가가 공개됐다. 나는 임원이 됐지만 여전히 불편했다. 사람들은 나를 공주님이라 불렀다. 지은 씨, 상속녀 씨라니. 커피 머신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나는 그냥 지은이야.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오빠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기자회견 준비됐어? 이번에 팀장 재판도 다룰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날, 법정에 앉아 팀장을 봤다. 그는 수갑차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단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증언자들이 나왔다. 옛 동료들. 팀장은 저희를 성추행했어요. 지은 씨가 아니었다면 팀장은 나를 노려봤다. 내년 때문에 판사가 제지했다. 판결은 유죄. 3년 실형.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복수인가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정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복수였다. 그날 밤 집에서 파티를 했다. 오빠와 형님, 가족 모임. 그들은 나를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빈자리가 느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파티 후 오빠가 말했다. 이제 쉬어. 내가 한 일 충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회사 안에 더 많은 팀장들이 있어. 그는 웃었다. 내가 변했네? 강해졌을까? 아니, 그냥 깨달았을 뿐.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연애했다. 남자친구가 나를 너는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 라고 했다. 나는 그의 폭언을 참았다. 미안해. 왜? 항상 미안함이 먼저였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팀장의 손길을 피하며 죄송해요 라고 했던 그날. 이제 그 미안함을 버렸다. 다음 주 또 다른 폭로가 있었다. 다른 부서 팀장의 비슷한 비리. 내가 익명으로 보낸 거였다. 뉴스가 터지자 오빠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글쎄, 회사 청문회가 열렸다. 나는 증언했다.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해요. 침묵이 더 이상 보호가 아니에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퇴장하며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지은 씨 덕분에 용기 났어요. 저도 말할게요. 그녀의 눈물이 나를 울렸다. 집으로 가는 길, 비가 왔다. 차 안에서 울었다. 이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었다. 다음 날 팀장의 전 부인이 연락했다. 고마워요. 그 인간 때문에 아이가 트라우마예요. 나는 놀랐다. 그녀가 말했다.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복수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의 치유였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공허가 왔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일까?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은아, 내가 빛날 거야, 빛. 나는 아직 어둠 속이었다. 변화는 시작됐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 그 침묵이 이제 무기가 됐다. 변화의 물결이 회사 전체를 휩쓸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다. 성희롱 신고 한라인, 투명한 승진 시스템. 나는 그걸 주도했다. 하지만 칭찬 속에 질투도 피어올랐다. 회의에서 한 이사가 말했다. 지은 씨 덕분이지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회사 이미지가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미지가 중요한가요? 사람들의 삶이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속으로는 승리감이 들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피곤이 몰려왔다. 잠들기 전 과거 꿈을 꿨다. 어머니가 나를 안고 속삭인다. 참아, 지은아. 세상이 변할 거야을 깨어나 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세상이 변했나? 조금. 하지만 내 안은 여전했다. 사촌 오빠가 데이트를 권했다. 좋은 사람 소개할게. 이제 내 인생 살아. 나는 웃었다. 오빠, 아직은 회사에 집중할게. 진심이었다. 연애. 그게 뭔지 잊었다. 회사 남자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존중. 아니, 두려움. 지은 이모님, 조심해야 해.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 그게 싫었다. 나는 평범함을 그리워했다. 주말, 한강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쐬었다. 강변을 달리다 멈췄다. 커플들이 웃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옛 동료였다. 지은 누나, 팀장 재판 끝났어. 내 이름이 영웅으로 나왔어.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영웅. 나는 그냥 생존자였다. 강물을 보며 생각했다. 물처럼 흘러가라. 다음 주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나는 리더였다. 팀원들이 모였다. 이모님, 지시 부탁해요. 나는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야. 의견 내유. 그들은 놀랐다. 하지만 곧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성공했다. 회의 후 박수가 터졌다. 지은 씨, 최고야.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인정받는 기분.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밤에 팀장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내년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후회할 거야. 위협이었다. 나는 떨었다.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추가 혐의로 고소하세요.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는 남았다. 다른 피해자들이 모임을 제안했다. 함께 이야기해요. 카페에서 만났다. 6명 모두 비슷한 이야기. 저도 참았어요.
가족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었다. 그 모임이 나의 힘이 됐다. 혼자가 아니야. 회사에서 또 다른 폭로. 이번엔 형님의 비리. 오빠가 말했다. 지은아, 이건 가족 문제야. 나는 단호했다. 아니요. 공정해야 해요. 형님은 사임했다. 가족이 흔들렸다. 오빠가 화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해. 나는 맞섰다. 아빠의 회사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는 물러섰다. 그 싸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빛을 봤다. 하지만 빛 속에 그림자가 있었다. 내 그림자. 변화는 좋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매일 아침 거울에 물었다. 오늘도 싸울까? 대답은 항상 이게 내 삶이었다. 프로젝트 성공 후 나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줬다. 핸드폰을 꺼놓고 책을 읽었다. 아버지의 자서전. 나는 실패로 배웠다. 지은아, 너도 그럴 거야. 실패. 나는 성공한 걸까? 제주의 카페에서 만난 사람. 여기 자주 와요. 그는 웃었다. 대화가 흘렀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복수였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하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돌아오며 불안이 왔다. 회사로 복귀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소문이 돌았다. 지은 임원이 다음 사장감일에 나는 부정했다. 그냥 일만 해요. 하지만 오빠가 불렀다. 지은아, 주주총회에서 내가 발표해. 개혁계획. 나는 수락했다. 준비하며 밤을 새웠다. 슬라이드에 모든 걸 담았다. 여성 권익, 윤리교육, 투명 경영. 총회 날 무대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여러분, 이 회사는 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박수가 터졌다. 주주 한 명이 물었다. 상속녀로서의 책임은? 나는 대답했다. 저는 상속녀가 아니라 직원이에요. 모두를 위한 리더가 될게요. 총회가 끝난 후 오빠가 안아주었다. 잘했어. 그날 나는 사장으로 임명됐다. 뉴스가 대서특필됐다. 숨겨진 여사장, 회사 구원,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하나 선택했다. 여성 잡지. 당신의 트라우마는? 기자 물었다. 나는 말했다.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무기로 삼았어요. 방송 후 팬레터가 왔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편지들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사장직은 고독했다. 결정할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다. 한 직원이 사직했다. 임원님 때문에 압박되어. 나는 충격받았다. 왜? 그녀가 말했다. 너무 완벽해서요. 따라갈 수 없어요. 나는 울었다. 완벽.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이었다. 오빠와 이야기했다. 지은아, 쉬어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 선택이에요. 밤에 팀장의 재심 청원이 나왔다. 피해자 조작. 나는 웃었다. 증거가 더 많았다.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강해서. 나는 말했다. 미안함이 늦었어요. 판결은 유지됐다. 나오며 그의 눈빛이 변했다. 후회. 그 후회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회사에서 파티를 열었다. 성공 기념. 춤추며 웃었다. 하지만 한 여자가 다가왔다. 옛 피해자. 고마워요. 이제 새3이에요.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제주에서의 그 대화가 떠올랐다. 자유. 이제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물음이 남았다. 이 자유가 영원할까? 사장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리포트를 읽으며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일출이 창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꿈은 여전했다. 팀장의 손, 동료들의 시선, 어머니의 목소리.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상담을 받기로 했다. 심리상담사. 트라우마는 층층이 쌓여요. 풀어내야 해요. 나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생존자예요. 이제 치유할 차례, 치유. 그 단어가 낯설었다. 회사에서 새로운 스캔들이 터졌다. 경쟁사의 로비. 우리 이사 하나가 연루됐다. 나는 즉시 조사 명령을 내렸다. 그는 항변했다. 지은 사장,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해고. 언론이 달려들었다. 강경 사장, 또 청소. 나는 피곤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오빠가 걱정했다. 너무 빨라. 적응해. 나는 웃었다. 오빠, 이게 적응이에요. 주말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 와, 너 완전 스타네. 우리는 술을 마셨다. 이야기했다. 옛 연애, 실패한 꿈, 너는 왜 강해? 그녀 물었다. 강한 척할 뿐이야. 솔직한 고백. 그날 취해 울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그녀가 안아주었다. 다음 날 숙취 속에 깨달았다. 가족이 필요했다. 사촌들을 불렀다. 가족 모임. 우리 제대로 해보자. 우리는 울고 웃었다. 과거를 공유했다. 아버지의 비밀, 어머니의 희생. 오빠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혼자 싸워서 화해였다.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직원들에게 실패해도 돼. 일어나. 강연에서 말했다. 청중이 눈물 흘렸다. 한 소녀가 다가왔다. 저도 쫓겨날 뻔했어요. 당신 이야기 듣고 버텼어요. 그 말이 내 치유였다. 팀장의 부인이 다시 연락했다. 그가 반성해요. 책 읽으며 나는 놀랐다. 변화. 좋아요. 용서할게요. 용서. 그 단어를 내뱉으며 가벼워졌다. 하지만 또 다른 적이 나타났다. 내부 반발. 일부 임원들이 사임 위협. 너 때문에 회사 망해. 회의에서 맞섰다. 망하는 건 당신들 비리예요. 그들은 물러섰다. 승리. 하지만 외로웠다. 밤에 제주 남자를 생각했다. 번호를 저장해뒀다. 전화했다. 또 만나요. 그는 왔다. 서울에서. 데이트. 웃었다. 진심으로. 너 강하네. 그의 말. 아니, 그냥. 살아남았어. 키스. 따뜻함. 하지만 두려웠다. 또 상처받을까? 그는 말했다. 천천히 가자. 그게 위로였다. 삶이 돌아왔다. 회사, 가족, 사랑. 하지만 여전히 물음. 이 모든 게 진짜일까? 데이트가 이어졌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바람을 느꼈다.
내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 대단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냥 운이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웠다. 누군가 날 보는 누누 회사에서 큰 계약이 성사됐다. 해외 파트너. 나는 직접 협상했다. 우리 회사는 신뢰가 기반이에요. 그들은 감탄했다. 여사장님, 인상적입니다. 돌아와 축하 파티. 춤추며 와인 마시며 오빠가 토스트했다. 지은에게 모두가 환호했다. 그 순간 완전했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 어머니의 일기장이 발견됐다. 변호사로부터. 아가씨, 이걸 보세요. 읽으며 울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약속했어. 보호할게. 하지만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래. 희생의 기록. 그녀의 고통, 사랑. 나는 결심했다. 재단 설립. 여성지원재단. 어머니 이름으로. 런칭 행사, 연예인, 정치인 모였다. 나는 연설했다. 이 재단은 침묵을 깨는 곳이에요. 기부가 쏟아졌다. 성공. 하지만 팀장의 소식. 출소했다. 연락 왔다. 만나줄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늙어 보였다. 미안해. 내가 날 바꿨어.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는 말했다. 권력 때문. 잃을 게 없었어. 후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새로 시작해. 그는 울었다. 용서의 무게. 그 후 내 삶이 안정됐다. 남자와 결혼 이야기. 준비됐어. 그는 물었다. 응, 이제야. 결혼식. 가족, 친구들. 오빠가 신랑에게 말했다. 지은 지켜줘. 행복. 하지만 신혼여행 중 뉴스. 회사 스캔들 또 옛적. 나는 바로 대응. 투명하게 해결할게요. 리더십. 돌아와. 재단 일에 매달렸다. 피해자 도움. 한 여자가 말했다. 당신 덕에 살았어요. 눈물. 치유의 순환. 밤에 남자 품에서 속삭였다. 사랑해. 그는 안아주었다. 삶이 완성됐다. 하지만 깊은 곳에 작은 균열, 그 균열이 날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결혼 후 삶이 달라졌다. 아침에 남자가 커피 타주고 키스. 오늘도 화이팅. 회사에서 임원회의. 나는 균형을 찾았다. 강경함과 부드러움. 모두 의견 내어. 팀워크가 좋아졌다. 재단도 성장했다. 전국 지부. 나는 순회 강연. 침묵은 더 이상 아니에요. 청중이 변했다. 남자들도 왔다. 배웠어요. 변화의 물결. 가족 모임 잦아졌다. 사촌 아이들. 고모, 이야기해줘. 나는 웃으며. 옛날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그들은 잘할 거야. 더 나은 세상에서. 팀장 소식. 그는 상담사 됐다. 피해자 돕는. 아이러니.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의 끝. 남자와 아이 계획. 딸이면 강하게 키우자. 그는 말했다. 아니, 자유롭게. 나는 동의했다. 임신 소식. 기쁨. 회사 휴가. 오빠가 대행. 쉬어.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봤다. 서울이 평화로웠다. 과거 피해자 모임. 지금은 친구들. 우리 이겼어. 와인 들며. 웃음.
하지만 가끔 밤의 불안. 다시 올까? 남자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안정. 재단 상 받았다. 국가 훈장. 시상식. 대통령이 말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엄마예요. 곧 엄마가 될 청중 박수. 그날 집에서 울었다. 행복의 눈물. 삶의 순환. 이제 나는 안다. 복수는 치유였다. 나 자신에게. 아이 태어났다. 딸, 이름 지은. 어머니처럼. 병원에서 안고 속삭였다. 참아. 하지만 강해져. 남자가 웃었다. 이미 강해. 퇴원 후 회사 복귀. 유연 근무. 재단과 병행. 삶의 균형. 오빠가 말했다. 너 덕에 회사 살아났어. 나는 고마웠다. 과거 적들 대부분 변했다. 팀장은 편지.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비용서 완성. 딸 키우며 책 읽어줬다. 엄마 이야기 해줘. 언젠가 할게 우미래. 이제 나는 자유. 하지만 가끔 물음. 그 침묵의 세상이 다시 올까? 아니, 이제 목소리를 낼 테니까. 당신은 침묵할 건가? 아니면 일어나?